청담동 호루라기 오토바이 댄스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옛날 사람. 이거 당장 회수가 나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변의 시세를 보면 싸게 나왔네. 이거 진짜 많이 싸게 나왔네. 집사님. 자, 집사씨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부동산 한번 가시죠. 예, 부동산 갈 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청담 르엘이고요. 주제는 섣불리 청약 도전하지 말자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청약시장 가장 뜨겁게 달궜던 지역은 강남 지역이죠. 레미안 원 펜타스, DH 방배 각각 20억 로또, 7억 로또 신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컨텐츠로 다뤘었는데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질문에 답을 다 하나하나 달아드리는데 질문 중에 부인이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잘 됐죠? 그런데 대출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자 내고 나면 몇 억 버는 것 같은데 무리하게 이걸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답은 여기는 신축이고 이 일대가 재건축 단지로 완전히 다 들어서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거주도 하고 시세 차익도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제가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이죠. 모든 건 본인의 선택인데 단지 강남 쪽은 조정 시기를 맞게 되면 하락폭이 좀 적고 그리고 상승기에는 정말 많이 오르는 곳이 강남 쪽이니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당첨됐는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간 청약에 도전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점을 감안하신다면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는 게 답이죠. 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 청약지 청담 르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청담동에 10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롯데건설이 짓는 롯데캐슬이 아니라 하이엔드급의 브랜드 청담 르엘을 붙이고 나온다고 합니다. 청담동 하면은 일서빌리티의 대명사죠. 청담동 며느리. 예, 청담동 며느리 아닙니다. 또 청담동 호루라기 오토바이 댄스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옛날 사람. 네. 이 청담동에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서게 되는데 분양 공고를 보면 한 방에 부신 쩐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교통, 학군, 생활, 비전 그리고 나서 붙어있는 수식어가 강남이 부러워하는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 방이죠. 예. 모두가 다 강남에 입성하기를 원하는데 그 강남에 입성한 분들조차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 청담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와, 그만큼 잘 지었겠죠 뭐. 예, 지역도 우리가 원탑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단지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126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59, 84 딱 좋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149세대 나옵니다. 특공으로 64가구 가져가고요. 일반 공급으로 85가구 가져갑니다. 1주택자 물량도 있는데요. 7가구 나옵니다. 예, 요거 추첨제니까 보시면서 도전하시고요. 근데 분양가가 평당 7,200만원. 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만한 거, 예, 요거 한 평이 7,200만원.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주변의 시세를 보면 싸게 나왔네. 이거 진짜 많이 싸게 나왔네. 끄덕끄덕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청담 자이를 보시면 훨씬 싸게 나왔죠. 시세 차익 10억을 당첨되자마자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주변의 분양가보다도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거주 의무 없습니다. 즉 전세 작전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9 타입은 20억 정도, 84 타입은 25억까지, 중반까지도 나와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집사쇼의 전매 특허, 자금 마련 플랜 꼼꼼하게 짚어드리면 이번에 주의하실 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계약금 20%, 당장 59 타입은 4억 정도, 84 타입은 5억 정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도금이 자세히 보시면 60%인데 이 중에 10% 해서 6번 내는 것이 아니라 30% 두 방으로 나눠 내셔야 됩니다. 와, 특이하다. 부담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 중에서 50% 나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10%만 자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날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당첨됐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얼추 맞춰지겠지 하다가도 날짜를 못 맞춰서 돈을 준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계약금 10월에 한번 내시고 그리고 첫 중도금이 바로 두 달 뒤에 12월에 내게 돼 있습니다. 30%.
그리고 넉 달 뒤에 바로 또 30% 준비하셔야 되는데 30% 중에 10%만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고 나머지 50%는 대출로 그대로 뽑을 수 있는데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중도금 대출은요. 신용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그분이 어느 정도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건설사하고 은행하고 제휴해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다 나와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도금 걱정을 내려놓으시는데 이렇게 30% 중에 10%를 신용대출로 해결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신용대출 앞에서 낼 거다. 10%면 2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12월에 신용대출을 냈다. 우리 입주 언제예요? 2025년 11월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신용대출 내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내서 입주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장 회수당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60% 중에 앞에 10%를 신용대출을 내는 것은 날짜 때문에 위험하다. 나머지 50%가 나온다고 해도 11월에 입주라서 1년 내에 등기치는 거라서 위험하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는 뒤에서 10% 낼 거다. 이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앞쪽에 50% 중도금 대출 내시고 뒤에 10%를 신용대출을 내시면 그 날짜가 4월이에요. 4월에 내고 11월에 입주니까 7개월 내에 바로 입주잖아요.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내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회수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대출을 내건 뒤에서 대출을 내건 이렇게 어느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은 신용대출 중도금 단계에서 내는 것은 위험하다. 1년 내에 돈을 막 바트게 내고 나서 입주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다른 지역 같으면 이제 짓기 전에 중도금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 청담리에는 아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짓죠. 짓는 중에 한 1년쯤 남았을 때 일반 분양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신용대출은 안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대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신용대출 회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신용대출 금액 1억 원을 초과해서 내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그 돈은 당장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청담 레일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신용대출은 어떤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회수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을 낼 때 추가 약정서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낸 대출 1억 원 넘는 그 금액은 주택 매수용으로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정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 매수용을 쓰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청약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택수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매해 국교부에서 5월과 9월에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낸 대출 금액이 이 청약의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이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서 발각이 되면 바로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 단계나 잔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내서 잔금을 치르셨다. 그럼 등기를 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택용으로 이 돈이 쓰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신용대출을 내서 주택으로는 전혀 쓸 수 없게 만든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제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년 전에 미리미리 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지고 있어라 라는 그런 조언도 드렸고요.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딱 1억까지만 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링에 딱 걸려서 내가 이거 자금 마련 못해서 포기한다 라고 하면 재당첨 제한 10년에 딱 걸려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투기 과열지구 이 지역은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는 그런 지역이다. 그럼 회수를 당하고 나서도 급하게 전세 넣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세금이 충분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계약금은 어떻게 20%는 내 돈으로 마련했어요. 나머지 80% 이거 전세금으로 마련해서 대충 갚으면 되는데 20억 정도 전세가 나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전세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청담자의 기준으로 9평이 1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5억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신용대출 내가지고 회수 당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어떻게 해결한다? 이거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세 작전으로 부족한 돈을 해결하실 분들은 전세금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금 마련 플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계약금 단계부터 보시죠. 계약금 본인 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주식 팔고 급하게 빌리고 전세 빼서 몸테크 하시고 뭐 당첨됐는데 뭐 이것쯤이야 하시면서 몸테크 행복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1년 조금 넘게 고생만 하시면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거니까 그것도 막 한강 뷰 와 하는 곳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신용대출을 얻어서 하실 분들은 모니터링에 딱 걸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중도금 자비로 10% 준비하셔야 되는데 2억 5천 있어야 되고, 나머지 50%는 중도금 대출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자비로 2억 5천을 내는 단계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날짜가 바특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히지 않는다. 자, 중도금 10%도 본인 거 있어야 된다. 잔금 단계로 넘어가시면 크게 두 가지 작전을 쓸 수 있죠. 첫 번째 전세 작전 시에, 두 번째 내가 입주할 시에, 두 가지인데 전세 작전을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세금이 15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25억이니까 10억, 12억은 있어야 됩니다. 세금까지 옵션까지 해서 12억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12억이 있더라도 나는 입주는 못한다. 전세로 채워서 나머지 금액을 조달하셨기 때문에 한 전세 4년, 8년 돌린 다음에 내보낼 돈 마련이 되면 그때 입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약금만 있어도 청약 가능하다라는 말은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하실 거면 더 간단해지죠. 분양가에서 이 부부가 합산해서 대출을 낼 수 있는 그 금액, 그거 뺀 돈, 그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DSR 합산으로 해서 얼마 나오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은행의 원천징수나 소득금액 증명원 가지고 가셔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어느 정도 연봉 조회하면 어느 정도의 DSR 적용된 금액이 나오는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 DSR을 통한 대출을 쪼이고 있어서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도전하지 말자. 특히 입주하실 분들은요, 대출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내 돈이 넉넉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도전하지 말자. 오히려 고액 전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전하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만의 리그라는 뜻이죠. 참 속상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부로 넘어가겠는데 2부에서는 입지 분석 들어가고요. 두 번째, 한강 뷰를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몇 동, 몇 호 우리가 찍어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기도해야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재밌겠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